신박스. 네, 신박함을 소개하는 남자 신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파워뱅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영상을 첫 번째 영상에서 끝내려고 했어. 근데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다른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신 게 차량에 있는 시동용 배터리를 어떻게 교환을 해야 되고 이거를 갈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명은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의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제가 대표님한테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파워뱅크에 대한 얘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아마 다른 타사의 제품의 100A짜리가 실 용량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고객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저희 제품이 절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제가 GSP 대표님한테 뭐 단돈 100원이라도 받아갖고 제가 이런 홍보를 하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안양에 계시고 저도 안양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안양 시민입니다. 인산철 관련돼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좀 자문을 구하고 그러던 차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인산철 배터리의 대표님께서 주변에 인접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다른 업체가 나쁘고 이 업체가 좋고 뭐 이런 개념에 막 이런 걸로 가선 안 돼. 모든 분들은 다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시고 가족을 두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심껏 GSP 대표님은 100A면 100A 정확하게 나오고, 물론 거기서 조금 한 1, 2 정도 빠지면 조금 그건 좀 봐줄만 하고, 실제 수명에 맞게끔 제품을 잘 만드시는 국산이든 중국산 제품이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중국산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깐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산철은 다 대표님 중국산이잖아요. 네, 셀 원자재는 중국산이 거의 99%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인산철은 대부분 다 중국산이고 중국에서 전 세계로 물건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중에 품질이 괜찮은 것들을 가져오는데, 인산철 배터리도 품질이 상중하가 있나요? 모든 배터리는 상중하가 있습니다. 상인 제품은 가격이 좀 비싼 편에 속해 있고, 하하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데, 이걸 소비자가 진짜 판단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을 실제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품질이 하라는 거는 흙이 많이 들어갔나요? 꺼져! 품질 자체가 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표기는 100A라고 했는데 실제 용량은 뭐 그 반밖에 안 나온다. 네, 오늘 그 엑스파워라는 제품을 가져왔고요. 뭐 엑스파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으로 많은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보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블랙박스라든지 차박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캠핑, 그 다음에 차 안에서 뭔가 전기적 기기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납산 배터리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동용 배터리를 인산철로 바꾸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근데 물건의 품질이 제대로 된 용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테스트를 해갖고 그거를 업체를 까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GSP 물건만 가져다가 네가 하냐,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또 얘기를 주세요. 대표님 그래 되죠? 아, 그럼요. 예, 절대 삐지지 마시고요. 네, 그럼요. 저도 파워뱅크가 궁금하고 시동용 배터리가 궁금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동용 배터리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그 다음에 물건 구매를 하고 나서 설치 비용은 얼마 정도 들죠? 보통 일반 분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면? 산마다 다 다르긴 다른데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현재는 5만 원의 추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5만 원인데 조금 비싸긴 한데 좀 방송 보고 오셨으면 깎아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얄짤이 없어요. 얄짤이 없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런가 보다 한데요. 꺼져! 네, 우리가 주행 충전기를 파워뱅크를 두고 따로 연결할 경우에는 금액이 좀 비싼데, 보통 차 안에 원래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20A, 10A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차 안에도 자체 충전기가 한 몇 A 정도 되는 거죠? 제너레이터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형차 같은 경우 뭐 라보라든지 이런 차량 같은 경우 제너레이터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한 50A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RV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최대 120까지. 보통 파워뱅크 충전기가 뭐 10A, 20A 그러면 10만 원이 넘고 막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가는데, 뭐 그런 거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충전기라고 봐야 되나요? 그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하다. 자동차는 막 50A 이상 나와도 뭐 문제가 없나 보네요.
예,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이 네네. 급속 충전. 예, 이 이제 큰 장점인데요. 그러면 인산철은 급속 충전을 해도 얘는 짱짱하니까 문제가 없고,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은 되지만 나중에 그거를 가져다가 또 쓰려고 하면은 방전도 쉽게 되고 효율이 금방 뚝뚝뚝뚝 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납산 배터리가 보통 1년 정도, 몇 회 정도 충방전을 쓸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0회에서 300회 정도, 1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수명은 다르긴 하지만 일단 납산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100에서 300회 정도 1년 내지 한 3년 내에서 배터리를 만약에 바꾸게 되고요. 이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 장착으로 반영구적으로 네. 폐차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차를 폐차할 때 이 배터리 용량 좀 남아있고 짱짱하면 떼다가 또 써도 되겠네요, 대표님. 네, 물론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저희 회사의 그 매출도 생각해서 조금씩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걸 10년까지 한 5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가 있죠. 이게 충방전 2000회인가요? 완방전, 완충전 조건에서의 2000회지 실제로 뭐 한 50%만 사용하고 네네네. 충방전 했을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횟수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00번 자동차 타고 여러분들께서 어디 놀러 갔다 오시고 출퇴근을 하셨다고 해서 다른 개념은 아니라는 거. 품질 보증 기간이 네. 2년입니다. 고객 과실이 아닌 이상 100% 교환 조치해드립니다. 차박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은데, 차박을 위해서는 파워뱅크가 꼭 있었어야 됐고, 파워뱅크가 있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연결하고 또 그 파워뱅크를 주행 중 또 충전기를 달아서 비용을 또 소진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100A라 그러면 1200W 기준인데, 쉽게 생각해서 50W 전기장판을 1200W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약 20시간 정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용량이에요. 실제 저도 차박을 4, 5년 동안 계속 차에서 자고 전기장판을 사용해본 결과 여러분들께서 인산철 배터리면 충분히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 한 70% 내지 한 80% 정도 쓰고 해도 자동차 시동이 좀 걸린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면 괜찮겠죠? 네, 일반적인 차량은 그 정도에서는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A짜리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블랙박스라든지 그다음에 주행 충전기나 이런 걸 달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파워탭, 우리가 시거잭이나 USB를 쓸 수 있는 것들, 중국에서 내가 구매 대행으로 보니까 한 9천 몇백 원, 뭐 택배비까지 하면 1만 몇천 원이면 파워탭 자작도 할 수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물건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세요.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해주고 계신 거죠? 차박 전기 세트라고 해서 네네.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 배선에 대한 구성품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차박용품들, 그 다음에 충전용품들 너무 다 비싸요. 그래서 저는 자작을 하는 이거 위주로 좀 많이 가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파워뱅크를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또 충전하고 쓰고 뭐하고, 물론 이동하는 데는 좀 좋겠지만 차량용을 바꿔놓으면 차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도 향상시키면서 차 안에다가 파워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쓸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차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치 영상까지 같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모습을 좀 꼼꼼하게 대표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네, 뭐 제가 최대한 해봐드리겠습니다. 네, 인건비는 없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TT 차량인데요. 제 배터리는 뒤쪽에 있어요. 트렁크 쪽에. 이쪽에 보시면 좀 공간이 좀 많이 넓죠. 배터리가 보니까 밑에 볼트를 좀 빼게끔 되어 있네요. 고정이 하나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배터리 장착할 때 네네. 고정은 이제 바닥에. 네, 배터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있는 볼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제거를 해야지 배터리가 빠지겠네요. 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제 매뉴얼을 먼저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밑에 있는 볼트를 풀겠습니다. 고정 리브를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전기 배선의 그 탈착 순서는 마이너스부터 이제 탈착을 하는 건데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쇼트에 대한 위험 때문에 마이너스부터 제거해라. 네, 예. 차체가 전체 모두가 네.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를 만약에 빼게 되면 차체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쇼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네, 그다음에 플러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배터리를 탈거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네요. 예, 교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거 5만 원씩 받을 이유가 있나요? 사람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서. 네네네네. 장착 순서는 역순서로 하는 거예요. 플러스부터 먼저 이제 배선을 연결하는. 플러스부터. 예. 마이너스. 예. 낄 때는 플러스. 예. 대표님 조금 어설프신 것 같은데요? 자주 하진 않으시죠 이거?
네, 일단은 그렇고요. 아, 이거 명심해야 되겠네. 초보자분들이 이게 따라하려고 그러다가 플러스부터 빼고 마이너스부터 끼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거. 예, 그 부분만 잘 주의해서 네네. 하시면은 크게 뭐 쇼트 위험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 이게 쇼트가 나면은 뭐 차량 내 전자기기가 좀 망가지고 이런 위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감전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차량 이제 전자장치가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네네. 아, 이렇게 보면 이게 터치 방식으로 딱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13.6 이렇게 해서 불이 들어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그 배터리를 잡아주는 너트를 네네. 띄워 놓으시고. 대표님 이거 하시면서 이거 부셨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아, 제가 떼어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힘드시네 이게 아까 쉽다고는 했는데 이게 좀 땀을 흘리세요 이게. 예. 힘드네요. 이렇게 해서 장착이 됐습니다. 제가 차량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배터리를 갈게 되면 안에 있는 전자기기가 작동 안 하는 차량도 있나요? 보통 일부 수입차들은 그런 게 있다 그러던데. 일부 저 BMW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이제 바꾸게 되면 네. 코딩을 새로 해야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아, 보통 아우디나 국산차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교체만 하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마이베스가 자동적으로 초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네네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동은 잘 들어왔는데요. 이게 인산철 배터리 비싼 걸 달아서 그런지 몰라도 소리가 조금 큰 듯한 이런 착각,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왠지 좀 조명도 좀 밝아진 것 같고, 근데 솔직히 뭐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쓰면서 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행 시에나 뭐 오디오 켰을 때 네네. 많은 상상감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같이 해보시죠. 배선 연결은 따로 하진 않았고요. 일단은 악어 집게를 이용해서 2000W짜리 인버터를 연결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파워탭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원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볼트 게이지 13.8 정확하게 잘 들어오고 있네요. 그냥 이것도 악어 집게로 물려놨는데, 대표님 이거 평소에 이거 전원만 끈다 그러면 악어 집게로 이 파워탭 정도는 그냥 물려놔도 되죠? 네, 다 물론 저 인버터도 그렇고, 예, 이것도 그렇고, 예,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는 네네네. 소비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으니까. 그냥 평소에는 그냥 물려놓고 전원을 꺼놓으면 된다. 네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옆에다 두고 배선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차박할 때. 예. 그렇구나. 그럼 인버터가 또 되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물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물 끓인다고 해갖고 뭐 이게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 좋다 막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냥 되는 거 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 연결을 해서 인버터를 트렁크 쪽 구석 쪽에다가 이렇게 두어 놓으시거나 세워 놓거나 그러시면은 바로 220V 코드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저는 바로 꽂고. 색깔도 이쁘네. 네, 아마 바로 되네요. 네. 저게 된다고 해서 배터리 자체가 좋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차에서 차박도 하면서, 대표님 보시는 거 어떤가요? 저랑 같이 차박하실 용의가 있나요? 아유, 남자끼리요? 전기 포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1645W 정도가 지금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포트를 사용하는 제품은 2000W 꼭 써야 된다. 확실히 뭐 이거를 배선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좀 있어요. 특히나 이게 저런 전기 포트 같은 게 1800W 정도 되면 이거 고열이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악어 집게로 대충 해갖고 놓으면 나중에 뭐 뜨거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전문가한테 맡겨야겠죠, 이거는. 예, 악어집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접점 부분에서 열이 발생해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거는 고정해서 볼트로, 너트로, 예, 링 터미널로 해서 단단히 조여놓고 예, 접촉 저항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인버터를 구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런 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설치나 이런 것들이 뭐 볼트 플루그 뭐 끼우는 것들은 하시고, 일반적으로 뭐 요거 뭐 작은 와트수에 뭐 이런 것들 쓰는 것들이야 뭐 악어 집게로 물려갖고 써도 되지만은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뭐 500W 이상, 300W 이상 쓰는 뭐 적게 또 200W 이상 쓰는 저런 것들을 쓸 때는 제대로 이게 배선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장착해갖고 차 안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차박하시면서 쓰시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차박할 때 진짜 유용하겠는데요. 세미 캠핑을 즐기시는 분한테 네네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시동용 배터리를 설치하고 나서 가장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은 뭔가요? 인산철을 바꾸고 나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용량에 대해서 안심을 가지고 이제 차에서 이제 메인 전원을 ACC 전원을 킨다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수한 전자장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CC를 키는 순간 수십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요. 실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수십 암페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항상 인버터라든지 멀티탭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배터리와 직결로 연결해서 요 장비만 사용하셔야지. 자동차 전원은 분명하게 다 끄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는 파워탭이나 뭐 잠깐 물을 끓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지만
일반 분들이 철물점 가서 빨간색, 파란색, 뭐 빨간색, 검정색 선 사갖고 여기다 배선 따갖고 이 인버터만 있다고 해서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 새끼 손가락, 손가락만한 이 실리콘 패드로 감싼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배선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맞죠? 저희들이 이제 추천드리는 건 실리콘 와이어 4번 선 네. 이상을 사용하기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안 그러면 진짜 여기 탑니다. 뜨거워요. 거기 접지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열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배선 작업은 전문가에게. 안에 들어가서 또 정리를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 여러분들께 한번 정보를 좀 전달을 드려봤는데요. GSP뿐만 아니라 다른 인산철 배터리를 만드시는 사장님들, 물건들 다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산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이 많고 좋은 평을 받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폴리머라고 해갖고 무조건 다 위험하고 나쁘다, 이것도 안전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리튬이온 같은 경우도 위험한데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기술력으로 많은 분들이 좀 안전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죠.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시동용 배터리로 교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단점이라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 중국산이 됐든 한국산이 됐든 미국산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도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인산철은 원산지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온 상중하 중에 좋은 품질의 인산철을 구하시고 그 시동용 배터리를 좋은 품질의 것, 100A면 100A 정확하게 나오고 뻥 용량이 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내 차에다 설치를 했을 때 저렇게 파워탭이라든지 2000W짜리 인버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집에서 쓰는 가전기기를 외부에서도 똑같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풍성하고 행복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리뷰해 주세요라고 의견 주시는 것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정보, 다른 어떤 거를 좀 전해주세요,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로써 구독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노력하는 신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신박하게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신박스.